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1일 목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오해 중 하나가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는 생각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종종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불신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오늘 큐티인 본문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을 때 그것을 보고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죠. 기적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결코 믿음이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처럼 완악한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기적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꿈쟁이 라디오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놀라운 감격을 안고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밀고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최고의회를 소집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자가 끊임없이 일을 벌이며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조만간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테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마저 빼앗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가야바라는 사람이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겠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오. 이것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뜻하지 않게 예언한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그분은 광야에 인접한 에브라임이라는 시골 마을로 물러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준비를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궁금해했다. 성전에 모여 선 사람들 사이에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명절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까? 한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거든 자신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번 순서는 무엇이든 월드컵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월드컵은 한마디로 이상형 월드컵 같은 코너인데요.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16강 토너먼트를 해서 최종 우승을 뽑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면서 선택하시면 나름의 우승을 뽑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인생영화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좋아하는 영화가 한두 편씩은 있으실 텐데요. 저도 평소 영화를 좋아해서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32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영화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영화를 32강부터 시작하는데 대신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아이엠쌤 대 쇼생크 탈출입니다. 둘 다 굉장히 명작 영화고요. 굉장히 인상 깊은 영화인데 쇼생크 탈출은 제가 제대로 진득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워낙 명작인 거는 알고 있는데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제 영화관에서 못 보고 나중에 따로 TV에서 본 적은 있는데 제대로 못 봤고 아이엠쌤은 굉장히 제가 감동적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 쇼 펜이 지능이 떨어지는 아버지 역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을 지키기 위해서 지능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부성애가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딸로 나왔던 다코타 패닝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배우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엠쌤 이 영화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 어웨이 그 무인도 표류하는 그 영화죠. 캐스트 어웨이 그리고 그랜 토리노 클린튼 이스트우드 감독의 그랜 토리노라는 그 영화인데요. 그랜 토리노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워낙 그 배우로도 과거 이제 서부 영화 배우로도 유명했지만 지금은 이제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 넘으신 걸로 아는데 만드는 작품들마다 다 명작을 만드세요. 근데 이분이 만드셨던 이 그랜 토리노는 이 그랜 토리노라는 차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노년에 그 이제 마을을 지키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인데 막 이제 마을에 이제 나쁜 깡패들하고 막 맞서고 막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캐스터웨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아니어도 아마 그랜 토리노 골랐을 것 같은데 그랜 토리노 클린튼 이스트우드 감독의 그랜 토리노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블랙 스완 대 브루스 올마이티인데요. 네, 블랙 스완도 제가 안 봤네요. 블랙 스완은 이제 나탈리 포트만 주연의 이제 발레 관련된 영화고 브루스 올마이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짐 캐리 주연의 영화인데 그가 이제 신이 되는 방송국 이제 기자 뭐 캐스터 아나운서 이거 하는 사람인데 그가 신이 되어서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게 아닌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어떤 고민을 해볼 수 있게 굉장히 좋은 그런 영화죠. 브루스 올마이티를 고르겠습니다. 32강 네 번째 쉰들러 리스트 그리고 스타쉽 트루퍼스. 네, 쉰들러 리스트도 사실은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명장면들 뭐 이런 거는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스타쉽 트루퍼스는 SF 그 우주 전쟁 막 괴물들하고 막 전투하는 그런 내용인데 안 봤어도 스타쉽 트루퍼스보다는 쉰들러 리스트가 더 명작이죠. 네, 스타쉽 트루퍼스는 저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 캐리비안의 해적은 총 5편이 나와 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인 블랙펄의 저주 그 다음에 칠드런 오브 맨 알폰소 쿠아론 감독 그래비티를 만든 그 감독의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영화 칠드런 오브 맨 네, 이 영화는 제가 안 봤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고르겠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 식스센스 대 기생충. 저는 기생충을 아직 안 봤어요. 네. 언젠가 볼 것 같은데 기생충 볼 건데 기생충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안 봤습니다. 식스센스 반전 영화로 아주 유명한 식스센스를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라이언 일병구하기 싱스트리트. 네, 라이언 일병구하기는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아마 만든 영화일 거고요. 싱스트리트는 원스 비긴 어게인 감독이 만든 그 음악 영화예요. 이것도 소년들이 막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막 밴드하고 막 그런 내용인데 라이언 일병구하기는 명작이죠. 굉장히 그 유명한 장면들도 많고 그 다음 타이타닉 대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둘 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 바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퀸틴 타란티노라는 감독 되게 명감독인데 네 바스터즈는 제가 안 봤습니다. 타이타닉은 뭐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요. 제가 이 타이타닉 봤을 당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데 공짜로 표가 생겼어요. 윗집 사는 분이 예약해놨는데 못 가게 됐다고 저를 주셨는데 커플들 사이에서 굉장히 뻘쭘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인 너의 이름은과 어벤져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벤져스를 고르겠습니다. 32강 10번째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인생은 아름다워. 네, 둘 다 안 본 거네요. 둘 다 명작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클린튼 이스트우드 감독, 역시나 앞에서 소개했던 클린튼 이스트우드 감독이 감독도 하고 직접 주연도 했던 밀리언 달러 베이비 복싱 영화, 여자 복서에 관한 영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스카에서 처음으로 외국 영화가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품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었던 영화가 이 영화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둘 중에 고른다면 글쎄요, 보지는 않았지만 인생은 아름다워를 고르겠습니다. 유태인들 아마 이야기고요. 자, 타짜 대 프리윌리. 프리윌리는 그 범고래에 관한, 그 범고래를 친구로 둔 어떤 소년의 그 범고래와 소년의 우정에 관한 영화고요. 타짜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네, 타짜는 워낙 그 매니아도 많고 명대사도 많고 해서 저도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 화투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 타짜를 봤으니까, 타짜 둘 중에서는 타짜를 봤으니까 타짜를 고르겠습니다. 그다음 트루먼 쇼 대 월드워 Z. 네, 짐 캐리가 주연한 트루먼 쇼. 그 인생의 모든 게 사실은 다 꾸며진 이야기였고,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사람들이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라는 그 설정 아주 독특하죠. 월드워 Z는 세상이 좀비 바이러스로 초토화가 되고, 한국도 여기 나와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둘 다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영화적인 완성도로 보면 저는 트루먼 쇼를 고르겠습니다. 네, 32강 13번째 소셜 네트워크 대 포레스트 검프. 소셜 네트워크는 그 데이비 핀처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페이스북을 만든 그 창업자의 이야기를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게 어떻게 페이스북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근데 굉장히 영화가 뭔가 액션이나 이런 게 아니지만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는 좋은 영화였고요. 포레스트 검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명작이죠.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인데, 인생 영화라고 하면 포레스트 검프죠. 네. 네, 짐 캐리가 많이 나오는데, 짐 캐리의 마스크, 그리고 부산행. 오래전 영화라 이 마스크를 아는 분들이 계시려나 모르겠네. 마스크도 굉장히 그때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한 영화였어요. 이런 CG나 막 이런 컨셉이나 분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독특하고 재미있고, 짐 캐리를 일약 스타로 올린 영화죠. 부산행도 우리나라의 어떤 좀비 영화에 거의 K 좀비의 열풍을 불러왔던, 외국에서도 굉장히 호평받은 영화죠. 부산행을 고르겠습니다. 그냥 좀비가 아니라 좀 부성애가 있는 좀비. 그리고 보이후드 대 주라기 공원. 보이후드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주라기 공원은 정말 추억의 영화죠. 어렸을 때 이 공룡을 실제로 막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굉장히 센세이션한 영화였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 선택하겠습니다. 32강 마지막 라이온킹 대 E.T. 와, 이거는 좀 어렵네요. E.T.는 제가 훨씬 어렸을 때 세대 영화예요. 명작인 건 알고 있지만, 그리고 라이온킹은 저희 인생 영화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라이온킹을 고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화로 요 몇 년 전에 개봉했었죠. 그때 아들 예은이와 봤을 때 아주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16강으로 갑니다. 쉰들러 리스트 대 식스센스. 여기서는 식스센스 고르겠습니다. 네, 본 영화를 골라야죠. 타짜 대 라이온킹. 라이온킹이죠. 네. 세 번째 캐리비안의 해적 대 포레스트 검프. 캐리비안의 해적은 제가 너무 재밌어서 영화관에서 막 두세 번씩 보고 했거든요. 네, 감동과 마스터피스라고 한다면 포레스트 검프를 고르겠습니다. 부산행 대 어벤져스. 둘 다 재밌는데 어벤져스죠, 저한테는. 다음 타이타닉 대 트루먼 쇼. 영화라는 어떤 상징성을 따지면 전 타이타닉 고르겠습니다. 16강 여섯 번째 그랜토리노 대 브루스 올마이티. 그랜토리노 고르겠습니다. 주라기 공원 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둘 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어떤 전쟁의 어떤 실제적인 느낌을, 임팩트를 주는 게 굉장히 강렬했던 영화죠.
IM쌤 대 인생은 아름다워. 네, IM쌤 본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8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이타닉 대 그랜토리노. 타이타닉을 선택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잘생긴 얼굴이. 포레스트 검프 대 IM쌤. 포레스트 검프 고르겠습니다. 어벤져스 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어벤져스를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훨씬 뭔가 이제 남는 그 임팩트가 있죠. 식스센스 대 라이온킹. 이건 라이온킹입니다. 4강입니다. 타이타닉 대 라이온킹. 둘 다 굉장한 명작 영화인데요. 저에게 특별한 의미는 라이온킹이에요. 네, 라이온킹. 어렸을 때 저의 추억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포레스트 검프, 주연 배우가 똑같네요. 톰 행크스 주연 둘 다 포레스트 검프 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건 진짜 어려운데. 어렸을 때 근데 이 포레스트 검프를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포레스트 검프 선택하겠습니다. 최고의 인생 영화 결승전. 라이온킹 대 포레스트 검프. 라이온킹 선택하겠습니다. 네, 라이온킹은 지금 저희 아이들과 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점수를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번 고른 최고의 인생 영화는 라이온킹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의 인생 영화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긴 한데 그거는 어떤 영화인지 다음번에 제가 이제 봄 개편하면서 이제 구정 연휴 때 했었던 셉스의 명화 코너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무엇인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코너는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돈보다 사람이 크다 챕터 중에서 10가지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돈을 원하고 돈은 영혼을 원합니다. 돈은 거의 신입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쓰는 돈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감동으로 드린 돈은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세 번째, 돈 있고 사람 있고 능력 있고 조직 있으면 누가 일을 못합니까? 열정과 비전은 아무것도 없지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돈이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권력이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기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눈이 멀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돈을 버는 사람과는 동업자가 되고 돈을 이긴 사람과는 친구가 됩니다. 여섯 번째, 세상의 돈 70%는 컴퓨터에 들어 있습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는 그 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거는지, 돈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돈을 사로잡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돈이 많아 악한 것이 아니고 가난해서 선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면 가난도 악이고 욕심을 버리면 부요도 선입니다. 욕심 없는 돈은 사람을 살리고 욕심 많은 돈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덟 번째, 인류 역사의 큰 줄기는 슬프게도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의 소유를 위해 목숨 걸었다가 목숨 잃은 인간의 발자취입니다. 아홉 번째, 돈보다 사람이 큽니다. 돈 작게 여기고 사람 크게 생각하세요. 돈은 무시해도 찾아오지만 사람은 무시하면 떠납니다. 돈은 크게 생각할수록 돈에 묶이고 사람은 작게 대할수록 발목 묶입니다. 돈 사랑은 악의 뿌리고 사람 사랑은 선의 뿌리입니다. 열 번째,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좋은 사람 먼저 만나세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업이 되고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업도 소용없습니다. 뒷날 배신으로 병 생깁니다. 이렇게 10가지 글귀를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들으신 글귀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마인드노크 시간입니다. 제가 마인드노크 질문지에서 뽑은 질문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거의 안 남기시지만요. 네. 자,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만나게 된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나 기쁠 때 항상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특히 신앙여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인드노크에서 뽑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뽑은 질문은 무엇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낀다. 나는 무엇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낀다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낀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의 발걸음들을 다시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왔던 어떤 환경들, 제가 경험했던 일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큰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걸 느끼죠. 지금도 집에 가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저희가 가정을 이뤄서 제가 살고 있는 것,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언제 군대 가고 언제 결혼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때가 언젠지 댓글로 한번 이것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어제는 오랜만에 신방을 하면서 한 지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아예 신방을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심스러워 자유롭게 신방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서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이 잘 되어 있어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장점이지만 직접 만나서 상대방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에 담긴 억양과 감정, 그 사람의 온기와 호흡을 직접 느끼며 대화하는 것은 분명 온라인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한 통의 전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잠깐을 만나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표정과 그 사람의 호흡과 그 사람의 눈빛과 그 모든 거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에도 본격적으로 성도님들이 조금씩 이전보다 더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조심스럽지만 오랜만에 또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공간, 한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과도, 성령 하나님과도 매일 함께하면서 동행함의 기쁨을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고 경험하며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